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머리가 아픈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현재 24살의 나이로 결혼을 했고 지금 3개월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도 힘들게 했지만 결혼했어도 역시 더 힘든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전부터 시아버지와 갈등이 심했고 결혼을 반대하신 분도 시아버지셨어요. 왜 그렇게 반대를 했는지 이유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결혼 전부터 시댁에 자주 오기를 바라셨고 전화도 자주 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연애 시절 오빠에게 보낸 편지를 보시고 야단도 치셨는데 이유는 왜 편지에다 반말로 썼냐고 하셨죠. 그러면서 김치는 할 줄 아냐, 다림질은 할 줄 아냐 등등 많은 것을 터치하곤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 스튜디오 촬영부터 아버님께 허락 또한 안 받고 했다고 한참 동안 갈등이 많았어요. 모든 걸 아버님 손에서 쥐고 흔들어야 하는 분이세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결혼을 못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결혼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 다 말하기에는 너무 사연이 길어서 이 정도로만 말하겠습니다. 결혼 후 남다른 시아버지와의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한 날부터 제게 고통은 시작되었어요. 신랑은 결혼하면 덜 그러시겠지 했지만 상황은 더 심해졌어요. 아버님은 우리 결혼과 동시에 아버님이 보호해야 할 사람이 2명이 생겼다고 생각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내가 보호자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사사건건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에 전화를 5통 이상 하셨고 제 사생활까지 모두 터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밥을 먹었다고 하면 무엇을 먹었니부터 어떻게 만들었니? 전화를 늦게 받으면 소리를 지르시고 마트는 왜 갔어? 뭐 사러 갔어? 등등. 그 이후부터 저에게 전화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죠. 저도 처음 시집 왔으니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자주 드렸죠. 대신 문안 인사가 아니라 점심부터 3시, 8시 이렇게 드려야 했어요. 아버님은 성이 차지 않으시고 이거에 대해 불만이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부동산 일을 하세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으셔서 빌리셔서 하고 계세요. 제가 서울에 모임이 있어서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제가 뭐 하는지 다 아시는 시아버님은 부동산에 들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정장을 입지 않고 얌전한 편에 속하는 캐주얼 치마로 입고 있었어요. 시아버님 싫어하시는 거 알지만 하는 수 없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더니 어디서 옷을 그렇게 거지같이 입고 왔냐? 주변 사람들 보는 눈도인데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오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버님은 오로지 정장을 입고 시댁에 오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옷을 맨날 정장을 입고 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여길 편하게 오겠어요? 아버님 오늘은 여기 오려고 온 게 아니라 모임이 있어서 잠깐 왔다가 들린 거예요. 라고 했더니 소리 지르시네요. 저도 모르게 아버님 계속 이러시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옷 가지고 그러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렇게 제 자신도 모르게 너무 황당해서 그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제 실수이긴 하지만 시댁 올 때마다 정장 입고 며느리 옷차림까지 다 간섭하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전화드렸더니 그동안 불만을 다 말씀하시네요. 옷차림부터 시작하셔서 너 왜 아침에 문안 인사 제대로 안 하냐? 아침 저녁으로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문안 인사라기보다는 낮이나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전화 드렸잖아요 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저에게 너는 예뻐하려고 해도 예뻐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미운 집만 골라서 하냐? 아침 저녁으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고 옷차림도 더 신경 쓰고 시댁에 갔어요. 제가 힘들어도 시부모이니 맞추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버님의 집착이 심해지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는 걸 기다리시고 전화 오는 시간보다 조금 늦으면 언성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소리를 지르시고요. 제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하는 거 까먹었냐? 하시고 저녁에 전화했을 땐 시어머니가 전화를 2번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으로는 전화했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다시 안 드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를 엄청나게 무시하세요. 어머니가 전화 받는 건 전화 받은 걸로 취급도 안 하시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듣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존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녁 시간 전화를 한 날 저녁 6시에 전화를 드렸고 어머니가 받으셔서 그날은 어머니랑만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아버님은 전화 통화 중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죠. 너 어제 왜 전화 안 했냐? 그러시길래 어제 어머니한테 전화 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이게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내가 시골 사람인 줄 아냐? 이게 어디서 그런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러시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부터 제게는 조마조마하는 병이 생겼어요. 아버님 전화 받으실 때 목소리 듣고 안 좋으면 조마조마하고 전화하기 전에는 전화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전화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날부터 두통약을 먹고 살았고 전화 소리만 들어도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니까 비율을 맞춰드리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처럼 갈등이 생기는 일이 생겼죠. 아버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세요. 지금까지 없어서 빌려서 사용하셨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너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라 하시면서 그걸로 괴롭히기 시작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을 했고 아버님 저는 공인중개사에 관심이 없어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안 하겠다고 했었죠. 처음부터 아버님이 부탁하듯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을 돌려서 본인 재산 지키려고 자식이 똑똑해야 한다고 부모 재산 망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하셨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잔뜩 하면서 자격증을 따라고 매번 하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하니 소리를 지르시면서 따서 놔주라고 그러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사실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갈수록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시아버님 스타일은 제가 떨어지면 그걸 가지고 평생 들들 볶을 스타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예 안 한다고 했었죠. 그동안 너무 속상해서 신랑한테 저의 속마음을 말했어요. 전화 고통도 너무 심하고 내가 도대체 당신 집에 시집 왔는지 아버님한테 시집 왔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생활이 전혀 없다고 누가 내 신랑이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3달이 다 되어가는데 하루도 행복할 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맨날 울기만 하고 혼나고 그렇게 말했더니 신랑이 아버님께 그 다음날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전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도록 하자고 했나 봐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말이었겠죠. 그런 분이시니까요. 그 후 아들한테 너 같은 건 자식도 아니다. 전화도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 지르시고 해서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아버님으로서는 자기한테 반항을 했다는 게 용납이 안 되셨나 봐요. 제게 전화가 오더니 너 불만이 뭐야? 그러시길래 아버님한테 드리는 전화 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 옛날 같으면 시부모한테 무난 인사해. 무난 전화도 했어. 근데 너가 제대로 했냐? 너 내가 시켜서 그 다음부터 했잖아. 네가 먼저 했냐? 한번 말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지금 시대가 옛날도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해요? 라고 했더니 너 가정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았냐? 너희 집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말이 또 나왔습니다. 아버님이 그 말 또 하실 줄 알고 그냥 책만 사서 집에서 부동산이 뭔지만 알아보고 있고 학원이나 시험은 절대 안 본다고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제 와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 학원 다닌다고 시험 본다고 했으면서 왜 안 해? 사람 놀리냐? 너 지금 나 우롱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싹수 없는 계집애야.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 이 소갈머리 없는 계집애야. 너 나한테 아버님이라고 말도 꺼내지 마라. 너 같은 건 며느리도 아니다. 너 서울 오지 말고 서울 오기만 해봐. 그리고 전화도 하지 마. 이 싹수 없는 계집. 하면서 욕하시면서 끄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2주째 이러고 있네요. 저런 성격은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이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시고 아버님 비유 다 맞춰주고 아버님은 그걸 알기에 열받으면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전화가 와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렴. 너가 잘못했다고 하렴. 너가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렴.
제발 가정의 평화를 지키렴 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전 단호하게 그렇게 못한다고 했어요. 신랑도 시어머니도 그런 시아버지를 지금까지 맞추어 주었는데 며느리가 못하겠다고 하니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2주 지난 지금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네요. 평균 며느리들이 잘해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드린다고들 하죠. 저는 일주일에 하루에 3번씩 21번의 전화를 드렸고 한 달이면 80번 이상의 전화를 드렸는데 절대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다른 며느리들이 2달 동안 전화하는 양을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거예요. 일주일에 2번 전화해도 예쁨을 받는 며느리가 많은 반면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해도 아버님은 불만이 끝이 없어요. 잘한 것은 전혀 안 보이시고 오로지 전화 시간이나 내용 같은 걸로 트집만 잡으세요. 남보다 훨씬 전화를 많이 해도 혼만 나고 나쁜 며느리라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랑 무슨 통화할 내용이 그렇게 많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해도 욕먹고 잘 못해도 욕먹는 거 제가 시어머니처럼 살아야지만 집안이 조용할 텐데 그건 제 성격상 못하겠네요. 전 요즘 시대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욕하는 시아버지가 요즘도 많이 있겠어요? 최소한 며느리한테 적어도 조금이라도 격식과 예의는 지켜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느냐고요?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이 싹수 없는 계집애야? 위 내용이 제가 그렇게 욕을 먹을 만큼 잘못한 건가 싶네요. 제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여서 그런지 아님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답인지 답답하네요. 남들보다 전화를 많이 해도 항상 불만이시고 시아버님 본인이 따기 싫은 공인중개사까지 며느리를 괴롭히는 시아버님, 며느리한테 쌍욕까지 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시아버님이세요. 부모가 자식들 잘 살기를 바라셔야지 본인의 만족 때문에 자식들 사이가 나빠지는 걸 바라시는 것인지 본인한테 먼저 잘해야 너희가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시는지 과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속상하기만 해요. 어린 나이에 괜히 시집와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이 다가 아니라는 거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신랑과 시어머니는 성격이 비슷해서 온순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고요. 근데 며느리라는 게 들어와서 자기 아내와 아들처럼 못하겠다고 하니 용납이 안 되시나 보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 좀 해주세요. 요즘에 며느리들이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도 시집와서 무난전화 드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혼수를 적게 온 편이 아니고요. 남들은 집에 와서 볼 때마다 혼수 잘해왔다는 말을 하시곤 해요. 그 이유 가지고는 시댁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신랑은 대졸이고 저는 전문대졸이에요. 신랑과 연애를 하며 임신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며 시아버님은 57이시고 시어머니는 51이십니다. 시아버님 아직 젊으시고 정정하세요. 본인은 오래 못 사실까봐 맨날 약도 엄청나게 드시고 정기검진도 자주 받으시는 분이세요. 라고 긴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해? 처음부터 했다가 왜 뒤에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했으면 끝장을 보든가 처음부터 하질 말든가. 젊은 사람이 답답해.